네, 월요일이면 돌아오는 시간이죠. 이번 주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매니저님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SM 라이프 디자인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 수익률이 났는데 네. 매니저님 조금 이 수익률 아쉽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아깝죠. 이게 네.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CJ가 발표를 했죠. 이제 공시를 내놨는데 CJ가 CJ E&M이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으면 이게 계속 상한가를 갔을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다행인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거기 뭐 카카오 엔터 소속하고 있는 그 셀럽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병헌 씨나 네. BH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뭐 현빈 그리고 뭐 누굽니까 또 송승헌 등 네. 굉장히 뭐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유나 또는 이승철 씨 같은 쟁쟁한 셀럽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이제 빈살만이 방문을 할 때 그러니까요. 5천억 원. 그죠? 네. 최소 5천억 원에서 많게는 뭐 한 8천억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했던 것 자체가 그 자금이 가만히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인수자금 비슷해요. 오. 그래서 카카오가 아직 그 발을 빼지 않았다. 네. 라는 게 호재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날 목표 가격이 3,500원이었는데 그죠? 3,380원. 그래도 뭐 숫자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게 아니다. 네. 이미는 아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내용 보시고요. SM 라이프 디자인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뭐 CJ가 됐건 카카오가 됐건 어느 기업이 인수를 하든 간에 그 회사를 대표하는 또 이게 플랫폼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재보다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30% 넘는 수익률 챙겨갔으니까 오늘 공개해 주실 히든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정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어서 이제 사이버 먼데이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뭐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도 발표가 될 텐데요. 월요일 일정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이미 발표를 했죠. 그렇죠.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들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이제 뭐 오늘 급등을 했다가 잠시 이제 눌림목 구간이 있는 다음에 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 전 세계의 투자자들, 투자 그루들은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6대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법안이 마련해야 되는데 특별법을 입법 예고를 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아마 이 특별법이 설립이 돼서 국회에 제출하고 그러면은 2분기 내에 의결을 거쳐서 내년 안으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도 자력으로 우수 발사체를 쏘아 올린 5번째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동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제 사이버 먼데이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온라인 매출이 최대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과의 대규모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국토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토부하고 똑같죠. 근데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을 하면서 네. 그때 같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자라고 MOU만 원래 체결을 냈고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 때는 이 주택부 장관이 직접 계약서 비슷한 걸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직접적인 이슈가 다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방문을 하면 분명히 계약 체결 관련해서 이슈가 될 겁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미글로벌이 90억의 계약 체결을 했다는 걸 발표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내일 방문을 하면서 한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내일 방한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근데 네. 이 차별화 장이 또 올 것 같아요. 계속 갈림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반등만 오는 그런 종목이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선별을 해서 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종목들을 선별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선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화요일에 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 감축 협정 논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미국, 러시아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소수 전기 에너지 전시회가 개최되는데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 수소 관련주들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그렇죠. 이제 수소차가 좀 활발하게 주가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네.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 부분 보면 뭐 연료 전지나 부품 그리고 충전소 등이 있고 거기다가 당연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되는데 이게 좀 요즘 증시가 너무 이제 탄력이 없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관련 종목들이 탄력 있게 좀 팍팍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도 확인하시고요. 네. 관련 종목들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소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또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12월 FOMC 이전에 연준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이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일까요, 매니저님? 네, 이 종목은 이제 이 시간대에도 말씀을 드렸죠. 현대미포조선만 유일하게 이번에 편입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10개 종목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일부터 한 1,000억 이상, 1,080억 이상 패시브 펀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서서히 오늘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만 네. 서서히 우상을 하겠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 지금 비중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비중이 10%에서 15%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더 패시브 펀드에서 유입이 되는데 그러면 한 3천억 정도 이상 더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약간 조정을 신고가를 찍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55만 원에서 50원 사이, 50만 원 사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사이까지 오면 매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LG 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은 상당히 좋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 오는 때가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공략주이기도 했던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날 전력거래가 상한제도 실시가 됩니다. 이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에서 사오는 이 전력에 상한가를 두는 제도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네. 사실 이 생산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플러스 추가를 해서 이제 돈을 받았는데 한국전력은 너무 적자예요. 기업들과 그리고 네. 이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이거를 국회에서 법률로 딱 정해서 이제 통과되지 못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한제를 두면은 한전이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조 5천억 정도의 세이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적자 났던 30조 원 이상 적자 난 게 내년부터는 좀 원만하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 화이팅입니다. 네. 전력거래가 상한제 실시로 한국전력의 수혜를 예상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방탄소년단 RM의 솔로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팬덤 라이프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솔로 앨범 인디고를 발매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매니저님 하이브의 주가 흐름도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하이브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12월이 다 됐네요. 진이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솔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SM이나 아니면은 타 엔터 회사들 보면은 이 보이그룹이 군대 간다고 그래서 주가는 게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약간 매출에 영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RM이 지금 신곡 발매를 하면서 솔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각자 6명의 멤버들이 이제 솔로 활동을 뭐 어떤 식으로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가 보기에는 또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얼마 전까지 10만 원까지 조정을 하고 거의 네. 4분의 1 토막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좀 주가도 힘을 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미들이 예전에 IPO 할 때 매수했던 것처럼 네. 예, 주식을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앨범 판매량에 따라서 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하이브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2월 2일 금요일에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또 연준에서 고용 관련 지표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매니저님 12월 FMC 이전에 연준의 그런 동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시각으로 이제 10시, 2일 오후 10시 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FOMC 관련해서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할 때 참고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베이지북과 같이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제 고용자 수 변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고용률 갖고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절 결정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슈 없으면 50베이스 포인트 아마 빅스텝으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른 미국의 관련 종목들 보니까 전부 다 비둘기파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50베이스 포인트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과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SN라이프 디자인이 정말 좋은 수익률을 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히든즈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한국전력입니다. 좀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유틸리티 산업을 보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과 가스 산업을 대표하는데 네. 독과점 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력을 만들어서 뭐 송배전이나 전력 배전해서 같이 가는 게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이 독점 산업을 하고 있죠. 국내 LNG 산업이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참 문제가 됐던 게 적자였는데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독과점 구조입니다. 뭐 이미 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독과점은 뭐 독점과 과점이 있는데 50% 이상을 갖고 있거나 또는 75% 이상, 3개 이상의 기업이 갖고 있는 걸 과점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기 공익사업 업체가 60% 이상 독과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런 독과점 사업이라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보죠. 자, S&P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이 전기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원가 상승률이 상승을 하면서 한전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받고 제대로 가격을 받았는데 한전은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지금 그 전기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킬로와트당 무려 9월달 같은 경우에 한 70원, 80원 가까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이죠. 거래가 상한제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25일 날 이게 체결이 됐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체결이 됐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1일부터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이 그때 했던 것들을 좀 타개해서 한 달 1.5조 원씩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한국전력은 일단 독과점 산업이고 이 전력거래가 상한제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2024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3가지 포인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한국전력 올라오고 있긴 한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오늘도 좀 조정을 했는데요. 네. 오늘 딱 가격 2만 원에서 19,0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24,0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끝으로 매니저님과 더 소통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여러분 네이땡 밴드에 무료로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 9시입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와 그리고 우리 MBN 골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가나전 하기 전에 아주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축구 보시면 되겠군요. 네. 저녁 9시에 시작되는 조선일 매니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하는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